오늘 여기 참석하신 세 단체에 같이 오신 분들 지금 얘기 듣고 또 제 스트레스도 좀 듣고 그러니까 좀 생각도 나죠 그랬던데 손 들고 얘기하시죠.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드실 분? 네. 손 드실 분? 네네. 바로 옆에. 네, 바로 소개하시고요. 네, 그 서울건축포럼의 상임이사로 있는 박현진입니다. 네, 저는 사무실 운영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고요. 되게 답답해서 공공건축가를 지원했고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이 답답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바꿀 수 있을까를 이렇게 정말 그 시간 동안 이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까 동일한 얘기들을 이제 제가 안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최근에 지금 발견되는 좀 최근도 아니고 근년에 발견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건축가 입장이다 보니 만들기만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각지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사례가 있었던 거는 처음부터 기획부터 관련 부서와 끝까지 지금 운영도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뭐 상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한 예로 들면은 유튜브에서 최근에 나왔는데 뭐 최근에 유기견 센터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없으니 거긴 텅텅 비어져 있는데 지금 강아지들은 너무 열악한 상태의 자원봉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다들 아마 건축부서의 예산 따로 뭐 운영하는데 예산 따로 막 이러다 보니 이게 통합적으로 되지 않는 게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다 분산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벌써 분산시켜야 컨트롤이 잘 되는 네. 관이 하는 짓이죠. 네, 그런데 이미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어떤 한 주무부서와 계속 긴밀하게 건축가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프로그램이 잘 적용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게 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상태는 기획이랑 상관없이 건물을 만들고 껍데기 예쁜 것만 당선되고 지어놨는데 이게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만드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국의 공공건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는 아까 구조적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말씀. 공공건축에서 네네. TF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딱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현실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도 얘기만 하다 보니까 미래 혁신에 대해서 이 얘기는 예전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건데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3D 프린팅으로 이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 전략 그 정치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지 못하니 지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아마 이 실험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그런 뭐 보조도 없을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3D 프린팅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아파트 또 재건축의 단가가 당연히 또 낮아질 것이고 이것들이 좀 더 우리가 건축사들이 좀 여기에 대한 또 준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논의를요 이렇게 각 개인의 의견을 여기다 덧대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한정없이 현상화하고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현상학에 완전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조금 구조적으로 이미 제안하신 것들이 있고 또 저희 위원회가 또 관계 또 적어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좀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탤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각 개인의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이 토크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또 질문 해주시죠. 그쪽에는 어디서 오셨나요? 세건이에서 오시면 세건이에서 또 뭐 덧붙이실 거 있으면 덧붙이시고요. 덧붙이는 것보다는요. 저도
국건위의 관점을 너무 동의하는데 저도 박현진이어서 소개 빼먹었네요. 저도 박현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B입니다. 네. 저희가 낸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 국건위에서 바뀌었던 관점처럼 이게 국건위가 건축사의 업역에 대해서 직능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저희가 또 다른 업역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좋게 하려면 우선 건축 직능인들이 잘 먹고 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1번 카테고리를 만든 거고요. 1번 카테고리는 잘 보시면 사실은 지금 있는 법을 잘 해석하고 그대로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대가 기준이 있고 건축가의 조정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설계비가 증액될 수 있는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자체에서든 아니면 발주처에서 자신들은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핑계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실행 계획들이 생기면 뭐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계도밖에 없잖아요. 이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시정하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인 거고요. 두 번은 그럼 설계자는 그러면 공공건축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입찰과 공모 두 가지 방식인데 공모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모 기준이 운영 기준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뭐냐면 거기에 있는 말만 따르는 게 문제예요. 1번 카테고리 다르게 2번 카테고리는 만약 예를 들어 제한 공모 30%의 정량평가 70%의 정성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바꿔도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 적용해도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기준에 명확하게 그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의 이 유튜브 제목과 비슷한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거냐. 지금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공공건축 설계 공모는 다른 얘기니까 전문건축가상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주체에서 후원으로 지금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전문가상이 아니어도 되는데 새로운 제도라든지 어떻게든 신등용물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저희 앞에 계신 전영훈 의원님도 한번 국건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 연구랑 마찬가지인데 저희 법이 너무 네거티브한 법이니까 안 되는 규정만 계속 있거든요. 안 되는 규정 안에서 어떻게 유연화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외국에서 허가도 참여해보고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에서 보면 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부서와 설계자와 현 상황들을 얘기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도 안 다치고 행정가도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법 문구에 우리는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 문구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다들 재서가지고 듣다 같이 다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좋은 얘기 하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는 사실은 제3자가 보기엔 잘 돼 있어요. 되게 촘촘하고 이렇게까지 건축이 뭐라고 사회비용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싶은데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이 제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적용하고 진짜 공공성을 위해서 제도들을 유연하게 적용할지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실증적인 또 그 해결책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 좀 뜬구름 같긴 한데 이런 테마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20년째, 30년째 기시감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 이쪽으로 주시고요. 이쪽에 여러분 마이크 또 있으니까. 마이크 온 김에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세관협 최광옥 부회장입니다. 혹시라도 드리는 말씀이 기시감이 있는 얘기나 또 현상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닐까봐 염려해 드리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여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건축사가 더 이상 설계와 감리만으로 먹고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건축사의 업역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들처럼 프레스티를 이용해서 AI가 자동적으로 규모 검토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축사들도 있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다른 건축사의 어들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건축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횟수를 1년에 2회가 아니라 1회로 줄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던 고민들 중에서 건축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애국들을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워낙 많이 조그만 것들도 하고 감리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강민정 교수님 디자인 빌더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직접 공사하고 직접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건설업체를 차려보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법체계 안에서 건축사 사무소라는 법인 안에 건설업 면허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면허를 넣으려고 봤더니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네, 자본금은 개인은 7억, 법인은 3.5억, 구성해야 되는 인력들은 5인. 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라고 살펴봤더니 건설업체들은 다 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서 세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관협에서 낸 정책 제안에 보면 마지막 법제도의 유연함이 현실화에 있는데 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한 줄을 넣어주셔서 감사한데 소규모 건축공사업을 신설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어서 허덕이면서 그걸 갖고 있어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소규모 건축공사업으로 내려갈 수 있고 현재 건축사분들도 작은 공사들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건축공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아까 유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국민의 행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소규모 건축들은 다들 소규모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하시는 경우들이 숫자화를 시키지 못하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사실 시행령만 하나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별표에 보면 건축공사업이 있고 토목공사업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종합건설업들이 있는데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넣어주셔서 소규모 건축공사업. 그러면 그 규모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종합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못하게 하시고 싶어 하실 거고 이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러면 그 규모에 대한 것들, 용도에 대한 것들은 논의를 거쳐서 그 분야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또 하나 건축사 여기 9명의 건축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건축사분들이 모여 있는데 또 하나의 업역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분야들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어서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 제안을 제가 보는 게 조금은 발전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제 말씀 네. 그쪽에 마이크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일단 드리고 네. 지금 우리 최강호 건축사님 말씀하신 걸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업역 확대라는 개념으로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사가 관리해야 된다는 시각은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역 확대라는 개념을 좀 갖지 마시고 저는 사실 안전에 대한 관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재가 언론에서 나오는 건 LG나 이런 대기업들만 뉴스에 나오지만 실제 산재는 중소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현장들이 사고가 왜 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인가요? 18년인가 그 200제곱미터로 이제 그 종합건설업 면허를 확대하면서 사실은 종건을 그 자본금 유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냈을 때 그 정도의 자산이 없으면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이 정도는 갖고 있어라 라고 해서 그 정부에서 이제 관리 개념으로 자본금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그걸 더 낮추면 사실은 건축주한테 피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강론으로 들어가시죠, 맞죠? 예. 네. 왜냐면요, 지금 이거가 지금 다 건축산업 우리 진흥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박인수 국가위원장님이 워낙 근데 설계하다가 또 다른 업역으로 갖고 아시다시피 저도 설계만 가지고 먹고 못 산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로 가니까 더 못 살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저는 건축
훈련을 받고 건축 자격증이 있든 없든 공무원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점검사도 돼야 되고 분양업자도 돼야 되고 기획사도 가야 되고 건축 훈련이라고 뭐 디자이너도 가야 되고 하여튼 건축 훈련이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의 창의적이고 기획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온 데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우리 사회가 진짜로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는 박현진은 아니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산업진흥법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인 게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업역을 좀 이제 건너뛰면서 할 수 있는, 건너뛰면서 가로지르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하는데 그게 바로 건설진흥법 이쪽에 여러 가지 항목하고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게 해주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일은 할 수 있게 아주 제도를 열어주고 거기서 살아남든 뭐 살아남지 않든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로 요새는 설계만 따로 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몇 명의 스타 건축가들 빼놓고는 다 CM부터 PM부터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우리 건축산업법 저기 됐을 때 그럴 때 뭐 지금 요거 가지고 강론으로 나는 그거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이쪽에 이제 여성 예, 저는 여성 건축가협회 그 운영부회장 맡고 있는 안승숙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발표하면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었던 그 신진건축사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개혁건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축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신진건축가가 되시는 분들이 어느 곳에서 소속이 돼서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어떤 분야의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프로젝트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회사를 독립을 해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려고 하면은 그 경력이 실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딱 오픈하게 되면 다들 생각하는 게 현장 설계부터 무조건 해가지고 거기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해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나온 건축사분들이 많다 보니 실은 규모가 너무 큰 프로젝트 대형사가 들어가니까 참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대에 그 공공설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담당했었던 게 최소한 뭔가 사원 대리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직급에서 경험한 부분들이 좀 더 인정이 돼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진 건축가 그리고 처음에 이제 회사를 오픈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건축사 회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잠깐만 아니야 여기다 더 대지 말아주시고 얘기 못하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 저쪽에 강미숙 위원님은 멀리서 오시기도 했고 도시재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청주에서 오신 거 맞나요? 아니에요. 부산이 엉망이다 그래서 제가 빨리 시장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제 의지대로 안 된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분위기는 요즘 좀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각 단체별로 나온 그것들이 저희 회원들이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구체적 법령으로 들어갔을 때까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나는 이거가 안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희 회원들이 저한테 늘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권 관련해서 그 여성 건축사와 일반 건축사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그 차등을 받고 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발생이 됐는가
그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가 되는데 왜 그러면 대다수의 건축사들이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가를 제가 파고 들어봤더니 지방계약법에 사회적 약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 여성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결국 거기서 다 이제 그러니까 대제에서는 소상공인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국가계약법 소재로 들어가면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젠다를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등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출하신 거에 보면 그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지금 이제 그런 걸로 사실 부산 건축사회의 회원들도 거의 좀 많은 그 신축보다는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원적으로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저희가 안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 방화라든지 구조적 문제 이런 거를 기존 건축물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것까지 다 털어서 그냥 그거 무시하고 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과연 이제 그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가 등등의 고민들도 늘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던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나 공공의 안녕 등등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야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지고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용훈 위원님, 국권위원님이십니다. 규제 개혁에 또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다뤘던 문제라 또 제가 마지막 발표라 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누가 많이 아니 저 위원 중에서. 위원 중에서. 근데 문제는 아는데 좀 답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문제를 알고 답은 알지만 좀 풀 시간이나 비용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국건위의 저희 역할이라는 게 아무래도 법제 정책 관련해서 뭔가 개정 건의 자문을 하는 역할 그 이상은 하기 힘든지라 항상 이게 토론의 딜레마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다루었던 문제 중에 사실은 이미 몇 년 동안에 이게 법제화 추진까지 갔던 것들도 꽤 있거든요. 가령 총괄건축가 제도를 기본법에서 빼내서 그걸 좀 뭔가 이렇게 심의 기능도 드리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공공건축 특별법이라고 간에 담았는데 그때 용어 이름 때문에 계획가냐, 뭐 건축가냐 하면서 소위에서 일몰됐던 2019년 경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비용에 관한 문제도 그나마 기재부의 표준사업비 예산이나 계약 계획을 관련해서 여러 번 한번 이 분야에 관해서 현실화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또 뭐 무산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계속 문을 좀 두들기다 보면 건축부에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요청되는 것을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놓치고 있는 이런 법제 외에 좀 비용의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가령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게 2015년에 처음 건축서비스상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그 안에 기술 용역비가 우리나라 11% 정도였거든요. 그때 선진국들이 한 26에서 29% 나왔는데 10년 지나서 2024년이 돼서 또 같은 서비스상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기술 용역 비용이 26%까지 이 공공 자료가 있습니다. 올라갔더라고요. 굉장히 선진화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건축사분들은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 방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이한 곳으로 비용들이 증가된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 유관 단체들의 이제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정량적 데이터와 이런 걸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통제와 또 이게 얼마나 삶에 나아지는지 모든적인 상황을 해결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최근에 다시금 느낀데 저희 건축사나 우리 관계 기술 용역인들의 어쨌든 사회적 책무와 윤리성의 회복에 관한 좀 대목도 필요하다. 우리가 프리츠크상 많이 얘기하지만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거의 10년간을 상 받으신 분들 보면 뭐 프란시스 케레가 학교 자기 고향에서 운동하든지 아라벨라가 임대주택을 하든지 시게루반이 뭐 저기 재난공원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면서 그 영역에 대한 어떤 의탄의 자율성을 굉장히 좀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외부에서 우리가 아까 뭐 토건 여러 가지 심사 문제, 설계 공모 문제 얘기해 보면 건축을 모르는 바깥 분들은 심사위원도 건축인이고 그 설계한 사람들도 다 건축인 아니죠. 너네 안에서 생긴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왜 바깥에 이렇게 요청하니? 이런 우리의 내부에 좀 그런 모습도 늘 투영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학생들한테도 저는 학교에 있지만 투영돼서 최근에 건축 분야 진출도 많이 났고 다른 의역들을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언제나 어느 사회나 동전의 양면이 있지만 조금 더 저희들은 이제 밝은 면이 이제 커져야 양화가 악화를 밀어내는 추가하는 그런 또 이런 제도나 이런 데 대해서도 힘이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단체 분들과 같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얘기하고 얘기 안 하신 분도 세 분 더 얘기하시고 조금만 더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크게 세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스터 플랜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저는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지금 향후 한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저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4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이번 6월 달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하반기에 이제 국회 나오거나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이재명 정부의 건축정책 로드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뭐 하는 거기도 받은 거 맨날 미사여구만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너무 싫어하는 미사여구 말고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몇 가지 관리를 좀 지표로서 특히 뭐 이게 숫자가 나오는 지표는 그렇죠. 지표로서 좀 나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면은 그런 정도 해야 대통령이 귀를 기울일까 말까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대통령을 오케이 해야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 다른 부처에다 놓고 이거를 이렇게 이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가요. 또 이런 겁니다. 그 중에는 뭐 제로 에너지 건축을 얼마까지 가자. 가령 뭐 주차 시설을 로봇 주차를 그것도 뭐 4년 안에 얼마를 하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맨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이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뭐 건축 분야뿐이 아니라 딴 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의도적으로 깰 수 있는 거를 뭐 좀 만들자. 그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일컨대 아까 얘기한 오픈 플랜 이거 하는 거를 LH 발주 물량의 15% 이상 그거로 한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LH는 하니까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그다음에 저는 뭐 이렇습니다. 뭐 OSC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선진공법을 뭐 주건축공법이지만 이거를 몇 % 이상까지 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꼭 넣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목표가 정해져야 또 챙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건축가들의 기회를 좀 더 왜냐면 쪼개는 거. 쪼갠다고. 제발 그 얘기하면 한 카르텔 깨기. 카르텔 깨기는 우리가 다 왜냐하면 양극화 해소 카르텔 깨기도 그렇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근데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막연하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좋은 얘기 있으시면 하나도 비하 안 들어요. 구체적으로 LH가 지금 물량이 연간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 대단지가 몇 개다. 그중에서 뭘 해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는 이런 거 할 수. 왜냐면 제가 이걸 아는 게 3기 신도시 할 때 이걸 해보려고 그랬다가 과정까지 갔다가 안 된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나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그거는 세 단체가 같이 묶어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줬거든요. 따로따로 만들고 저희한테 오지 좀 말아주세요. 같이 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저기 하는 게요. 이 카르텔 깨기에 대한 거는요. 대통령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이거는 이 투명성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잘 이걸 우리가 해가지고 이런 거 고쳐야 된다는 대통령한테 우리가 선언을 드릴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듣는 척하고 다 헬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요. 이 카르텔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깰 수 있냐. 그래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안전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구체적인 거,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뭐 실명제를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아드는 얘기죠. 신고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는요, 근데 그게 딱 부러지게 이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위원회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국토부 친구들과 또 아우리 친구들과 필요하면 용역도 조금만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숫자로 된 거를 가지고 오시고 법조로 된 거를 가지고 오시면은 뭐좀 할 수 있어요. 저는 방향이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보니까는요, 이거예요. 제살 깎아먹기 하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하다. 저는요 이거 제살 깎아먹기 하는 거는요 솔직히 쿠팡 노동자 학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는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기껏해야 설계비가 뭐 5, 6억 정도 되는 거에 무슨 뭐 100여 개가 들어와서 적어도 5천만 원씩만 하면 그거 하면 50억.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요만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편의점 500m마다 소고기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은 이른바 관이 민간 전문가들을 길들이는 방식이거든요. 얘들 서로 경쟁해라. 라는 이유로 이걸 그런데 우리가 제살 깎아먹게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건축가들 보면 에너지가 어디 있어?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자기 거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쪽 방향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그 옆에서 얘기하신 나중에 우리 함선 위원님이 그걸 하시겠으나 그 2, 3등에 대해서 제한 공모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리워드가 조금 더 실질적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심사 들어오고 나면 로터리도 좋다. 50개도 줄인다. 아니면 30개도 줄인다. 근데 뭐 추첨을 뽑는데 누가 뭐라고 그거는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뭐 공모도 아주 숫자 조항은 잘 되어 있잖아요. 제한 공모도 할 수 있다고 안 쓰잖아요. 그리고 맨날 오픈 경기하고 나중에 국민 투표까지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게 다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냥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잘할 수가 없다. 그쪽으로 또 하나.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하나가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여튼 껍데기는 가라. 저는 이 얘기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기 하는데 하여튼 이게 업역 확대든 뭐가 됐든 좀 실속 있게 이 분야를 좀 하게끔 하는 그런 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제가 지금 근데 그거를 위원회가 맡겨두지 마시고요. 위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F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TF에서 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민원 가지고 오시는 거 같이 하고요. 저희는
조그만 거라도 하여튼 용역 그러니까 만나서 드릴 회의비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좀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역 확대는 제가 뭐 디자인 빌드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디자인 빌드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주가를 거의 앞길이 없다고 나타내는 편이라서 그것도 건축산업진흥법에 무슨 형식으로인지 넣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왜냐면 건설기술 쪽하고 굉장히 건설산업 쪽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세 분, 세 분은 얘기 좀 해주시고 막 간단하게 1분씩 얘기하시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요? 아니, 지금 2분, 발언은 2분으로 줄여주세요. 저만 5분인 거의 같은 지금 세 단체가 가져오신 내용들이 거의 절실하게 비슷한 내용인 것 봐서는 그 절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구체화시키려면 저희가 이 국가위원회랑 소통할 수 있는 단체의 그 구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먼저 되고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난 다음에 위원회와 회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뭐 어비언견 할때 무슨 목표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설계에서 뭐 구조니 뭐 설비니 전기니 다 분리가 나가면서 저희가 건축가로서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사실 먹는 걸 떠나서 목표 사는 걸 떠나서 저희가 되게 자괴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단순 동료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창의적이고 모든 걸 총괄해서 건축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다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리를 좀 나머지라도 막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민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 드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법규가 다 상충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법이 이렇게 노더기처럼 뭐 사고 한번 터주면 법 하나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가령 소방법 같은 경우는 뭐 난간을 80cm 이하로 낮추려가지고 건축법은 1200 이상이 해야 되고 이런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안전이나 설계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회의 때까지 구체화해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여기 말씀 안 하신 분? 네, 말씀 안 하신 분이 꼭 뭐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귀에 피가 나게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짧고 굵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민서웅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그 공모에 참가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모 지침서하고 꼭 과업 내용서가 붙어 나오는데 과업 내용서는 사실 계약 내용이잖아요. 이걸 왜 참가할 때부터 미리 주는지 알 수 없고요. 당선이 된 이후에 10일 안에 계약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그 총괄건축 민간 전문가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좀 그래도 그 민간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파주, 영주, 화성 이런 데 예를 들어 보면 인구가 50만, 10만 이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는 1000만이잖아요. 이 1000만을 총괄건축가 한 사람이 총감독해서 제대로 효능감 있게 굴린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개 구별 민간 전문가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니까 25개 구면 한 구당 한 40만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민간 전문가 제도를 확립해야 실제 효능감 있는 공무원추가 제도가 되겠다. 서울시가 지금 공무원추가 260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구별로 나누면 10명 정도, 1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방에서 그 공무원추가 잘 돌아가는 지역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안 하시면 다 말씀하셨죠. 이쪽에 말씀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자, 이게 그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이거는요. 저희가 별도로 또 하나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하세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 5단체 이미 협의체를 만들어놨어요. 그다가 이제 그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그다음에 세번역 여성건축가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건축 포럼법
끼어가지고 뭐 하나 만든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많은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만나셔서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거기에서 여기도 몇 위원들의 TF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연결해가지고 다 저기 하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담당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이거 담당관 신승훈 사무관, 신승훈 사무관이 오늘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알아보세요. 이거는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십시오. 여기서 뭐가 있으면 그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은 근데 국토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할지도 모르지만 필요하면 연결을 할 테니까 어디 사람? 지방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국토부 직원들이 하도 목에 힘을 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어디? 그래서 우리가 꼭 자리를 만들어 줘야 뭘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왜 누가 뭘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세요. 우물 파면은 있습니다. 어디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강민식 위원을 자꾸 얘기를 하고 누구 자꾸 위원장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은 마지막에 조정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구조적인 대법으로 이거는 해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 오면은 그러면은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문과위원장 세 분 얘기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각 1분에서 2분 네, 오늘 뭐 이렇게 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사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소연을 하라고 또 있는 거니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끝에 말씀해 주신 우리 길 위원장님 말씀은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실제로 지자체가 오히려 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 각 기계전기 뭐 해가지고 쭉 나누잖아요. 그분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게 카르텔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발주라든지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란 제도가 실제로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 양 부회장님 말씀 중에 저희는 이미 등록원 제도를 만든 게 바로 그 이유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빅펌에 있는 건축사들이 커리어를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투명성 포럼을 맡고 있는데요. 아마 다들 잠깐 돌려서 얘기를 하시지만 제일 핵심은 이제 그 공정성, 뭐 여러 방식으로 공정성 얘기인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분노가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훔치는 도둑놈들, 범죄자들 그거 모른 척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말자. 그 역할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고 나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걸로 그냥 네. 그 조직 행정 이론 중에 그 가비지 캔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이론인데요. 쓰레기통 이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연과 타이밍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해결책이나 참여자 선택 기회 등이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되는 수도 있다. 다만 준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몇 개 분과를 맡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건축산업 TF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에 제가 여기서 한숨을 크게 쉬고 있더니 앞에서 열심히 보시는데 예,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진일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보고 그러면 다음 사람은 그 한 발짝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 발짝만 더 나가보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전영원 의원님, 여기 얘기합시다. 두 명밖에 안 돼. 4분만 더 쓰면 되겠다. 뭐, 아니,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아까 논의된 많은 것들도 과거에 다뤘던 것들을 저희 이번 8기 내에서는 가령 기본법 개정이라든지 또 건축산업진흥법 가칭 등으로 좀 어떻게 최대한 밀어넣고 그걸 좀 대국민 설득도 하고 또 뭐 국회의원 분들 협조도 구하고 임기 내에 해볼까 이런 그런 고민인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우리 아까 비용 문제가 많은 부분이 건설기술진흥법 쪽에서 달려서 그쪽 가늘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충돌의 부분도 많고 또 이렇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쪽 영역은 1년에 한 7, 80번을 저기 소위원회로 법 개정을 들고 오는데 저희 건축 쪽은 서비스산업진흥법을 1년에 한 2번 정도 들고 옵니다. 그 차이의 비교를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좀 같이 협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우리가 그런 일 왜냐하면 일반 실무자들은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아우리가 소프트하라고 아우리를 만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우리가 그냥 이상한데 도시에 가서 놀고 이상한 데 가서 놀고 말이지. 컨제도만 보고 실제로 민간 건축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안 하잖아. 네. 왜 그럽니까? 어? 그래서 제가 열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미숙.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냥 저희가 어떤 걸 해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마스터 플랜이 왜 건축만 똑 떨어져가 설계만 똑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가인데 사실은 그 설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시공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다 관리가 안 되고 통합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가 정말 이 난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뿐만 아니라 어쨌든 설계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생각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네. 홍성영 의장님, 제가 홍성영 의장님께 좀 이제 특별히 그 서울건축 포럼에 그냥 서울건축 포럼의 멤버들이 되게 보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공공건축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디어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그거는 특수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그 정치 지도자가 특정한 무슨 관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총괄건축가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총괄건축가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헤이데이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자꾸 아이디어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 제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공공건축가 제도는 크게 손을 봐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저는요, 조금 앞서 박민숙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제가 공공건축가 제도가 실패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비슷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맨날 그냥 완장차고 뭐 조그만 거 하고, 결국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사실 그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걸 통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자질이 올라가라고 만든 건데 공무원들은 다 이쪽에서 밀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우리나 공공건축지원센터 그쪽에 다 밀어버려요. 자기네들은 행정관리만 하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공무원들 질이 안 올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건축사들에 가서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문제로 삼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열정 페이를 강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공공건축가가 하는 일이요. 총괄건축가가 하는 일이 사실은 PM입니다. PM 전에도 기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외국에서는 한 67% 전체 프로젝트의 67%를 거기다 돈을 주는 업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공건축가라는 이름 하에 뭘 얼마인지 하여간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그걸 가지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나쁘게 된 제도다. 어떻게 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이번에 건축산업진흥법을 만들면은 정확하게 PM 또 PM은 또 CM하고는 다르니까 기획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 걸 이런 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걸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요 공공건축가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다 프로페셔널해져 가지고 그리고 모든 많은 건축사들이 이미 공무원이 돼 있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용역으로 다 줘가지고 돈을 딱딱 지불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들은 뭐 개인이 됐든 큰 회사에 들어갔든 프로젝트마다 다니면서 일 저일 막 하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제도를 보고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공건축가 제도는 솔직히 건축가는 많이 집어넣은 것도 참 잘못된 건데 그게 계획가도 있거든요. 사실 코디하는 역할인데 마치 자기네들이 설계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공공이라는 말을 붙인 사람은 설계, 손으로 디자인하는 거 다 빼십시오. 입으로만 하십시오.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당분간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마 우리 저기에서는 이제, 저는 좀 지역 문화나 지역 특색, 그 다음에 워치독 역할, 휘스블로우 하는 역할, 네트워킹 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자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거의 역할, 그래서 문화 리더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다양하게 해보려고 좀 지원금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지금 호성영 의장님이 그 공공건축가 그 TF에 들어 계세요. 지난번에 안 나오셨거든요. 나오셔야 됩니다. 네, 거기 나오셔서 왜냐면요. 그거 뭐 저희 오시면은 기껏해 자원비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그거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거기서 요번에 제가 그래도 만들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요번에 아우디도 붙여드리고요. 국토부나 필요한 데를 붙여드리거든요. 거기서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 이런 건 뭐가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제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꼭 저는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꼭 못해서 이 말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 정도면은 4시 50분까지 했으니까 아주 잘했고요. 이거 말이죠. 우리가 유튜브 이거 하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쪼개서 또 동영상 클립을 해서 올리는데 별게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들 해가지고 좀 많이 듣게 하세요. 많이 듣게 하고 이래야지 뭐 그냥 이런 거 있어도 그냥 뭐 요걸 지금 보니까 오늘 뭐 40명, 50명 정도 라이브에 들어와 있는데 정말 김진애를 이런 데 쓰기 너무 아깝다. 나는 뭐 그래도 몇만 명이 보는 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의 컨트롤입니다.